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 유일의 향토 백화점인 백화점세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새로운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상륙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결국 매각 추진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직원 구조조정과 함께 입점 업체와의 영업 종료 시점을 협의하는 등 매각을 전제로 운영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대전 문화동에 문을 열면서 원도심 상권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백화점세이입니다. 백화점 측은 지난달 25일 탐방점 매각에 이어 문화동 세이 본점과 별관인 세이2 또한 인수 의향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는데 한두 달 내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조만간 체결되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향토 백화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19와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전 상륙으로 백화점 세이의 2020년 매출액은 약 250억 원으로 전년 825억 원 대비 70%나 급감했습니다. 경영 위기로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140여 명 직영 사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 당한 거죠. 12월 달에요. 그냥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갑자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억울하긴 하죠. 백화점 내에 입점한 업체들과 영업 종료 시점 등을 놓고 잡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화점 측은 매각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업을 하면서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업체랑 협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년이다, 2년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업체들과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해 나가면서 일정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화점 세이 매각이 앞으로 원도심 상권 타격 등 중소형 유통매장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드급의 대형 유통매장들이 새롭게 속속 진출하면서 규모나 시설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이나 이런 편의성들이 신규 업체들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보다는 신규 업체 쪽으로 소비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화점 자리가 10만 제곱미터에 달해 매각 후 주상복합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매각 이후 활용 용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심야 시간대 대전 도심 일대에서 일반 차량들을 위협하고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전북 등에서 대전으로 넘어와 원정으로 온 뒤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전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탐문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0여 대의 오토바이가 3차선 도로를 막아섭니다. 야, 심각하다, 진짜로. 뭐야? 시끄러운 경적과 함께 경광봉을 흔들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인 택시 주의를 위협합니다. 출동한 순찰차가 이들을 막아보지만 경찰을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와 서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떼지어 몰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10대와 20대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던 이들로 폭주 영상을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SNS 그룹에 시간과 장소를 올리며 나머지 공범들이 함께 가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대전 외곽의 도로에서 만난 이들은 대전 도심 일대를 질주했습니다. 일부는 대구와 전북, 완주 등 다른 지역에서 폭주를 경험한 뒤 최근 폭주 행위가 없었던 대전까지 넘어와 범행 방법 등을 전수했습니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빼거나 청테이프로 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CCTV를 분석해 일부를 붙잡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던 나머지 폭주족들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다 일일이 다 캡처를 해서 그걸 대전 전역에 있는 오토바이 관련 업체들한테 일일이 탐문 수사를 통해서 특정하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잠잠하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6명 추가되면서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병원에서 24명이 추가됐고 유성구 요양병원에서도 10명 추가되는 등 모두 2,907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달 들어 도청 공무원 28명이 잇따라 확진되며 청사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천안과 아산, 부여의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하루 사이 모두 3,313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64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2,88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기극복지원금은 72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는 100만 원,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업체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자금 대출금 상한 유예와 대출이자 지원 기간도 1년 연장하고 무담보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대전시는 또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 5월쯤 100억 원을 투입하고 온통대전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일 전구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전국에 묻히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이 모든 지방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은 답답한 심정이고 유권자들도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충청권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지난 18일부터는 광역시도의원과 대전지역 기초단체장, 충남시지역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교육감 후보 12명을 제외하면 충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전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단 한 명도 없고 충남도 보령과 아산, 논산시 등에는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지방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본인 지방선거도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당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출마 예정자들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대선 압승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돌리며 얼굴을 알리는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출마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에선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일부 시군구의 경우에는 얼굴 알리기는 고사하고 어느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 변화할 거를 가정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유권자들은 더욱더 후보를 알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거 일정까지 촉박하다 보니 유권자들은 자칫 후보의 정책은 물론 인물 검증도 제대로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 밀려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역대 최악의 깜깜이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포스터는 빠져 있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포스터는 2장이 붙어 있는 선거 벽보가 발견됐습니다. 이 포스터는 지난 19일 게시됐으며 심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 중립을 해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부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게시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문제 벽보를 서둘러 교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은 충남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고 다문화 가족이 만여 명 가까이 되는 곳인데요. 아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와 지원이 이루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우체국 물류센터가 유난히 더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생활이 힘들어진 다문화 가정에 물품을 배달하는 날인 겁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이 대상인데 한지원 씨도 최근 들어 혜택을 받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택배 상자 열어보니 이거도 있구나. 딱 필요한 물건인데 열어서 보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생활용품이 전달될 때 부부 불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상담사들이 방문해 모니터링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세련된 한 커피숍. 점장부터 바리스타까지 모두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시간제 교대로 10여 명이 근무하는데 무료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로 솜씨가 뛰어나 한낮엔 손님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고용 창출에 수익금은 온전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 쓰여 일석이조입니다. 다문화 센터에서 지원받고 바리스타 공부할 수 있었고 자격증도 따졌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아직 취학 전인 아이들이 큰 소리로 문제를 맞추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주 여성이고 아빠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 우리말과 글씨를 익히는 것이 뒤처져 초등학교에 가기 전 이곳에서 교육을 미리 받는 겁니다. 도서관과 상담실도 갖춰 다문화 아이들의 적응을 돕는 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산은 외국인 비율이 10%에 육박하고 그 2세들이 차차 사회에 진출하고 있어 이들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정착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두 곳이던 다문화 지원센터를 최근 3곳으로 늘리고 재가제빵, 통번역 등 이주 여성의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2세들의 진학과 진로를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소외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에서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상생 속에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끄는 것 또한 착한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직원들이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사전 차단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본청 전 직원들이 자택에서 검사를 한 뒤 출근하는 등 근무 형태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사전 배부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통해 음성일 경우 정상 근무, 양성이면 2차로 PCR 검사를 하고 추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시교육청은 설 명절 이후부터 부서별 직원 30%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학기 준비 지원단을 구성해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학교 현장에 이동식 PCR 진단 검사실도 설치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부여군 홍산 열병합 발전소 불허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발전소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